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마린시티 일대, 그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부산시가 수중 방파제 공사에 착수합니다. 연안에서 150m 떨어진 곳에 500m 길이, 13m 높이로 설치됩니다. 무려 69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파제. 바닷물의 흐름을 막고 20-30톤짜리 테트라포드 사이로 해양 쓰레기가 쌓여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앞서 이곳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에선 제외돼 향후 모니터링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테트라포트는 그 쓰레기 퇴적물이 쌓이면서 환경 문제 청소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혈세가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장산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아니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완공 뒤 2년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그 마린시티 일대가 범람을 해서 거기 주변에 이제 상인들과 이제 주민분들이 크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마린시티 주민들께 이제 그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마린시티에서 150m 떨어진 해안 수중 방파제를 쌓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테트라포트를 이용해서 길이 500m에 수중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13m,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위로 이제 3m 정도 노출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방파제를 쌓는데 2027년 10월달 완공이 될 예정이고, 이 안재가 쌓이면 이제 그 5m 파도가 닥쳤을 경우에 3m로 약 40% 정도 파도가 조금 그 위험이 저감돼서 이렇게 육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상이변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이 방파제가 도움이 되느냐 그런 또 의문도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수중 방파제 자체는 이제 파도의 힘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높이도 좀 줄여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태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뭐 파도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범람을 줄인다라는 부분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태풍이 왔을 때는 어떤 효과를 낼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미비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태풍에 대한 부분의 횟수는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태풍의 횟수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극단적 기후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부산처럼 고층 건물과 콘크리트가 많은 상황에서는 열이 더 집중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태풍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횟수는 적어지지만 슈퍼태풍과 같이 강력한 태풍이 오는 경우에 이 이안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결국 닥쳐봐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부분이라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까지에 있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반복되는 이러한 재난과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시작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으로 선정된 지 8년 만에 그래도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물을 세우면은 결국 자연 환경에 또 수중 자연 환경이긴 하지만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런 문제 제기도 시민단체들 통해서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방파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방파제가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온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안에서 150m 사이에 이렇게 방파제가 쌓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퇴적물이 이제 고이게 되면서 쓰레기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도 테트라포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테트라포트 사이에 또 이제 쓰레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들 또 이제 하기가 또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우려들이 제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 언제까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자연재해가 더 네, 이제 네. 큰 규모로 다가올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좀 저감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주민들이 또 찬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연재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재난을 방지하는 목적이 환경 평가보다 좀 앞선다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또 이제 시행을 하지 않고 재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해에 대한 예방이 우선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가 본 영상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8년 동안 좀 네.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게 재난과 안전 문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리고 뭐 도로 파손과 같은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작은 규모라고 보이는 이 예산이 쌓이는 것과 그리고 이 방파제를 쌓았을 때 그 가치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전에 어떠한 피해라도 좀 막는 것이 좀 훨씬 더 기대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부분에 나오는 논란들에서 부동산 가치로 볼 것이냐, 부산 전체의 가치로 볼 것이냐라는 지점을 좀 함께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산은 75% 이상이 관광 산업으로 이 산업 구조에 의존하는 것으로 23년에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천혜의 이 자연 경관이 결국은 우리 부산의 경쟁력인데 이렇게 연안 근처 바다의 경관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런 건설,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재난적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고 시민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좁은 시간에서 보면은 일부 그러니까 마린시티 주민들한테 특혜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마린시티와 그 청사포 미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부산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관광 자원을 위해서 지상에 세우는 이제 방파제 높이를 좀 낮춘 부분도 있지만 그 관광 자원을 살리고 이 경관을 이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저희가 차선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이제 계신 분들의 생활 안정권도 지금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특혜라고 저희가 보기는 좀 힘들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